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수학 파트로 그중에 이제 두 번째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크게 이제 두 강의에 걸쳐서 진행될 거고요. 오늘 시간은 첫 번째로 화폐가 무엇인지 그리고 환율이 무엇인지 개념 위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다음번 강의 때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환율을 계산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환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해 볼게요. 이게 이제 환율의 이제 가장 큰 정의인 것 같아요. 요 생각 열기를 이제 해결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 이 파트를 이해하는 건데, 빅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빅맥 지수가 뭐냐면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의 가격이 요건 지금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이제 계산하기 쉬우라고 다 있지만 실제로는 금액이 조금 다르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현재 빅맥 가격과 그다음 우리나라 가격과 미국 가격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햄버거의 가격이 미국에서는 3달러, 한국에서는 1,500원이라고 가정하자 현재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라면 빅맥 지수와 이에 근거한 균형 환율, 요 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나 봐요. 균형 환율을 계산하여 현재 달러당 1,000원의 환율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생각해봐라. 그 말은 뭐냐면 미국 달러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1,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게 잘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저평가로 돼 있는 건지 그거를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결론에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화폐라고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돈이죠. 돈. 교환경제사회에서 상품의 유통과 교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유통수단이자 교환수단. 아주 옛날에는 직접 물물 교환을 했지만 돈이라는 이제 화폐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개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폐는 이제 가치가 매번 달라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1,000원이면 1,000원이죠. 그런데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양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뭐 예전에는 1,000원으로 짜장면을 한 그릇 사 먹었다면 이번에는 1,000원 가지고는 짜장면을 사 먹을 수가 없죠. 그죠? 그거에 따라 이제 화폐의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의 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폐가 상품을 지배할 수 있는 힘, 구매력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나라의 경제가 물가가 상승했어요.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물가가 하락했다라고 하면 화폐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짐바브웨라는 이제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게 2008년, 지금이랑은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엄청 이슈화됐던 나라였어요. 짐바브웨 물가가 무지하게 올랐어요. 물가 상승률이 하루에 100%씩 올랐대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2,000원짜리 라면을 사 먹었으면 내일이 4,000원이 되는 거예요. 라면 값이. 또 다음날 되면 6,000원이 되는 게 아니라 8,000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매일 100% 늘었대요. 실제로 뭐 라면을 사 먹고 다시 돌아오고 뭐 어디 나갔다 온 다음에 다시 오면 가격이 바로 올라 있었대요. 그만큼 짐바브웨가 이제 경제난이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에 짐바브웨 물가가 2억 3,100만 %가 올랐었대요. 2008년에 2억 3,100만 %가 올랐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100원짜리 물건이 2008년에 2억 원이 넘었었대요. 그만큼 물가 상승률이 쫙 올라갔대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화폐 가치가 하락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막 사진을 검색해 보면 지폐로 벽을 막 도배를 해요. 왜냐면 지폐가 종이보다도 가치가 안 되는 거야. 그만큼 엄청 어려웠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바나나 한 다발에 2,000억이었대요. 상상이 갑니까? 바나나 하나 사 먹는데 2,000억을 내야 돼. 그래서 지폐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폐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지금 우리나라 쓰잖아요.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게 뭐 실질적으로 물건 쓸 때는 10만원 수표? 여기까지가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100조 달러짜리가 나왔대요. 100조 달러를 가지고 라면을 사 먹는 거야. 되게 웃기죠. 그죠? 그만큼 물가가 엄청 상승해서 짐바브웨가 어려워서 결국은 야, 이거는 이 화폐로 안 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화폐를 포기했어요. 화폐를 포기하고 화폐 개혁을 통해서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추세.
그리고 요즘에는 베네수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검색해보면 베네수엘라가 지금 경제난이 허덕이고 있어서 화폐가 막 가치가 막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화폐의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폐는 나라마다 종류가 다르죠. 그죠? 우리나라는 원 단위를 씁니다. 원 단위를 써서 W에다가 이렇게 발을 그어요. 이게 바 긋는 게 화폐를 나타내는 거예요. 원에 W를 약자를 써서 이렇게 발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KRW가 뭐냐면 각국 나라마다 화폐가 다르고 그 컴퓨터에 쓰이는 화폐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KRW 이미 이제 국제 코드입니다.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단위 코드요. 그리고 미국은 뭘 쓰죠? 달러를 쓰죠. 그래서 달러를 쓰는데 달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국에서 뜨는 달러도 있고 호주에서도 달러를 쓰는데 그 가치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달러라고 해서 화폐 코드는 USD예요. 달러에 이걸 쓰고요. 그리고 기호는 요거 쓰니까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이랍니다. 그 중국이요. 중국의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100달러를 100불이라고 쓰기도 해요. 100불 지급한다라고 해서 불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쓰는 통화기호는 유로입니다. 유로. 그래서 통화기호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유로를 나타내는 화폐 코드는 EUR입니다. 그리고 유로를 쓰고 있는 건 유럽연합 가입국 19개국과 그 다음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국의 9개국 해서 여기 쓰는 국가가 있고요. 그리고 유로를 화폐로 쓰는 국가를 유로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나라를 볼까요? 중국은 뭘 쓰냐면 위안이라는 단어를 써요. 위안. 그래서 100위안, 200위안. 그리고 차이니즈에서 CNY. 차이니즈 위안. 그래서 CNY라는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뭘 쓰죠? 엔화를 씁니다. 엔화. 몇 엔? 100엔, 뭐 만엔, 1000엔 이렇게 N이라는 기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화폐 코드는 JP, 재팬이죠. JPY를 씁니다. 그리고 일본 자체에서는 그 엔화 쓸 때 요 한자 기호, 요 기호를 씁니다. 그리고 국제 표기는 Y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2개 그은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위안하고 거의 기호 같아요. 기호 같아서 중국은 Y에다가 짝대기 2개 쓰고 일본도 사실은 짝대기 2개 쓰는데 요걸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를 쓰기도 해요. 하나를 쓰면 일본 엔화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분하려면 요 화폐 코드를 봐야 돼요. JPY 그 다음에 CNY 요거 차이를 가지고 중국 돈과 일본 돈을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환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화폐를 배웠죠. 화폐는 돈의 이제 종류. 환율은 우리나라와 외국 나라의 화폐를 교환할 때 있는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 화폐와 비교한 외국 화폐 값어치 차이를 나타내는 걸 환율이라고 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달러와 우리나라 사이의 비교를 많이 하죠. 그죠? 그 환율의 결정은 어떻게 되냐면 외환시장. 외환시장은 뭐냐면 각국의 돈, 각국의 통화가 거래되고 시세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이제 외환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그 환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에 따라서 이제 여기 나오는데 매일매일 바뀝니다. 매일 바뀌어서 제가 뉴스를 하나 검색해 봤더니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1 환율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돈과 달러, 미국 돈 사이의 환율은 전장보다 어제보다 2.3원 내린 1190.7원에 출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1달러라고 하는 게 뭐냐면 1달러를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 1190.7원입니다. 이걸 환율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그 환율은 분수로 표기합니다. 어떻게 표기하냐면 기본통화고요. 기본통화는 기준이 되는 통화고요. 그 다음에 가격통화는 계산하기 위한 통화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 기본통화는 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 1달러당 우리나라 돈이 얼마 들어가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환율이 되는 거예요. 미국 달러와 우리나라 달러 사이의 환율.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기해요. 뭐냐면 미국의 달러와 1단위에 대한 미국 달러로 바꾸기 위한 지불하는 원화 가격이 1,200원이라면 그러니까 환율이 1,200원이라면 1달러당 바꿀 수 있는 게 1,200원이잖아요. 그걸 기호로 이렇게 분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달러당 1,200원. 그래서 읽을 때는 달러당 1,200원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아까 기사에 나왔죠. 그죠? $1 환율 이렇게 불러요. $1 환율 1,200원이라고 부르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돈이 아니라 엔화하고도 비교가 가능하죠. 그죠? 미국의 1달러가 일본의 100엔과 교환된다면 이렇게 쓰는 거야. 달러가 이제 얘가 뭐였죠? 기본통화. 그리고 분자에 있는 얘가 뭐냐면 가격통화.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얘가 바꾸려고 하는 엔화를 달러로 바꿀 때 얘가 이제 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달러당 100엔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죠. 그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요렇게도 읽기도 해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는 원을 달러로 바꾸는 경우가 많겠죠. 해외 나갈 때. 우리 일반 사람이라면 지금 다 또 그 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을 달러로 바꾸니까 보통은 요 기호를 많이 쓰는 거예요. 달러당 1200원. 요걸 많이 쓰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달러를 가지고 원으로 바꿀 때는 요렇게가 필요하기도 해요. 뭐냐면 1원당 몇 달러니? 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주면 돼? 역수로 바꿔주면 되죠. 그죠? 역수로 바꿔주니까 달러당 1200원 분의 1로 뒤집혀주는 거예요. 주인공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1원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원당 0.00083달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1원당 0.00083달러. 그 말은 뭐야? 1원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돈. 그죠? 내가 1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읽을 때는 1원당 0.00083달러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1200분의 1 계산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뭘 써야 될까? 이걸 쓰는 게 맞아요. 그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가지고 달러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달러당 얼마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국통화표시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요거는 뭐냐면 외국통화표시법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은 달러를 갖고 있어. 달러를 갖고 있어서 1원 살려면 내가 몇 달러 필요하지? 라고 해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원당 0.00083달러 이렇게 표기하는 건 외국통화표시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밖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환율은 그때그때 바뀌어요. 그죠? 환율에 따라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볼까요?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건 뭐냐면 외국 돈의 수요가 필요한 거예요. 외국 돈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이고 그 말은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거고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달러당 바꿀 수 있는 돈이 달라지잖아. 그러면 원화 가치가 하락돼요.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되고 환율이 하락한다라는 건 1달러당 바꿀 수 있는 돈이 작아지는 거거든. 적은 돈으로 많이 살 수 있다는 거야. 적은 돈으로 달러를 많이 살 수 있는 거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1달러당 1100원이었어요. 원래 1100원이었는데 1200원으로 환율이 오른 거예요. 환율이 올랐지만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1달러인 볼펜을 예전에는 여기 오타네. 여기 1100원이겠다. 그지? 1100원에 사다가 이거 바꿔야겠다. 그지? 지금 기준이 이거 1달러가 1100원이었으니까 1달러인 볼펜을 1100원에 사다가 환율이 오랐으니까 1200원이 드는 거야. 돈이 어떻게 돼? 더 많이 드는 거지. 그지? 더 많이 든다는 건 그 지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반대로 1달러에 1100원인 볼펜을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이거 제가 표지를 안 바꿨네. 그지? 이거 얼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1000원만 줘도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된 거야? 상승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오타네. 제가 이걸 안 바꿨다. 환율이 하락한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건 환율이 하락했죠.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에 대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적은 돈만 사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환율이 여기서도 하락으로 바꿔주셔야겠네요. 제가 교환은 바꿔갖고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강의상에서는 이제 제 강의를 이해하면서 이게 틀렸구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보면 1100원에 사다가 1달러인 볼펜을 1100원에 사다가 환율이 하락했으니까 1000원만 줘도 살 수 있는 거야. 원래 더 많이 줬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똑같은 걸 사는데 더 적게 들어가니까 얘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거야.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 있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되나 보자. 환율이 내려갔어요. 환율이 내려간다는 건 뭐였지?
1달러당 1,100원이었던 게 1달러당 1,000원만 주고도 살 수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수출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외국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물건이 비싸 보일 수밖에 없어. 외국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은 감소하는 거고요. 반대로 수입은 어떻게 되냐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똑같은 걸 사던 걸, 외국의 걸 똑같은 걸 사던 걸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입은 반드시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정하는 거. 환율이 내려간다는 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높아가는 거고, 그 말은 우리나라 경제가 물가가 안정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안 좋은 거야. 환율이 상승하면 물론 수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환율이 높아지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물건을 사는데 더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 많이 살 거야. 그러니까 수출은 증가할 거고 수입은 감소해요. 대신에 물가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요게 딱 아마 시험에 나올 때는 여기가 이제 빠지겠죠. 그죠?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니? 수출은 판단해서 답을 이해해서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교환해 드릴 테니까 이 교환해서 여기 부분은 꼭 외우셔야 될 겁니다. 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환율을 계산하는 건 어떻게 계산하나 한번 볼게요. 예제 3번입니다. 예제 3번은 어느 회사원이 해외 출장을 떠나기 위해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출장 예산이 600만 원이 있대요. 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왜 해외로 가야 되니까 달러로 바꿔야겠죠. 그죠? 출장 예산을 받을 당시 5월 10일에는 원 달러 저렇게 발을 써도 되고 점을 찍어도 돼요.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만약에 떠나기 이틀 전인 5월 25일 원달러 환율은 많이 올랐네요. 1,500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환율이 오른 거예요. 그럼 물어보자. 환율이 올랐다는 건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된 거지? 하락하는 거야.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하락하는 거고 수출은 어떻게 될까? 수출은 증가하겠지. 왜냐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봤을 때는 싼 거야. 그래서 막 사들이겠지. 대신 반대로 우리나라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걸 사야 되는데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만약에 첫 번째 5월 10일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환전한다라고 하죠. 그죠? 5월 10일에 환전하자. 이랬을 때는 얼마로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비율을 잘 생각하면 돼요. 보시면 요 자체는 뭐냐면 1달러에 교환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였어? 이 당시의 환율은 1,000원이었어. 그럼 만약에 2달러를 교환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가면 몇 배는 거야? 2배는 거지. 그럼 얼마 들어가는 거야? 2,000원으로 바꿔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얼마 있어요? 600만 원이 있죠. 그죠? 여기에 600만 원이니까 여기 금액을 올려야겠다. 그죠? 이번에는 600만 원. 요렇게 갔을 때 여기가 몇 달러니 이거 묻는 거다. 그지? 1달러에 1,000원, 2달러에 2,000원. 그럼 거꾸로 600만 원 되려면 여기가 몇 달러니 요거 찾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갈 때 비례죠. 그죠? 여기서 여기 갈 때 몇 배로 늘었는지 보면 되겠다. 몇 배 늘었나 봤더니 6,000배인가요? 그죠? 6,000배를 곱해야 600만 원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말은 여기서 여기 갈 때도 몇 배 곱해야 돼? 6,000배로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몇 달러 사는 거야? 6,000달러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환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 6,000달러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죠? 내용 사실 수학 자체는 쉬워. 여러분이 이 주어진 상황을 어떤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만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이제 5월 25일 날 만약에 5월 10일이 아니라 5월 25일 날 환전할 거예요. 2번째 5월 25일 날 바꿔볼게요. 25일 날 환전하면 얘는 달러당 1,500원이에요. 그 말은 1달러일 때 얼마 바꿀 수 있어? 1,500원으로 바꿔지는 거야. 그러면 한 번 더 갈까? 2달러
2달러는 얼마로 바꿀 수 있어? 2배로 늘었으니까 3,000원.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15,000원은 몇 달러로 될까요? 여기 갈 때 10배 늘었지. 그지? 그러면 10달러라고 요 비율 관계만 잘 찾아주면 되는 거죠. 이게 환율, 화폐 교환인 거예요. 환전하는 거야. 자, 그러면 600만 원 가지고 오네.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겠다. 600만 원. 600만 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6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몇 달러일까요? 찾아내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파트를 다 이해하신 거예요. 쉽죠, 그죠? 여기서 여기 갈 때 곱하기 몇을 했나? 몇 배 늘었나만 찾으면 되겠다, 그지? 혹시 보이시니? 15 곱하기 4. 15 곱하기 4 하면 60이다, 그지? 아마 4,000을 곱했을 것 같아. 선생님 그걸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요기식에서 요기식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600만 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 주어져 있고 요 값을 몇으로 나눌 거냐면 1500으로 나누는 거예요. 1500으로 나누면 공 두 개 그냥 지우고 나누면 되겠다. 그지? 4 하면 60 주어지고 공이 여기 자리 갔으니까 000 여기까지 가겠네요. 그지? 나머지는 0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 얘는 4,000을 곱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식으로 갈 때는 몇 달러 되는 거죠? 4,000달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0달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뭐 이 사람은 고민을 하겠죠. 그죠? 이때 그냥 바꾸는 게 나을까, 다음 바뀔 게 나을까 하면 그건 이제 모르니까. 내일 환율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모르죠. 그죠? 대신에 뭐 그 주변 뭐 전일이나 며칠이나 뭐 일주일 사이에 뭐 환율이 오르고 있었는지 내림세 있는지 그걸 판단해서 결정하셔서 이제 자기한테 가장 득이 되는 게 뭔지 찾으면 되겠죠. 그죠? 환율이 오르니까 실제로는 똑같은 600만 원이었어요. 600만 원이 6,000달러의 가치였지만 600만 원이 4,000달러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야. 그 말은 이 우리나라 돈 600만 원이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야? 하락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때는 당연히 수입이 늘까 줄까? 수입이 줄 수밖에 없겠지. 그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는데 외국 거 많이 사오면 사올수록 우리는 손해거든. 그렇기 때문에 수입은 아마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표를 이 문제를 가지고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이 환율을 계산을 할 건데 실제로 이거는 그냥 여러분 계산 쉬우라고 그냥 비율 문제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은행 가서 환전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왜냐면 은행에서 뭐가 붙냐면 수수료가 붙어요. 그래서 똑같은 환율이 있는데 팔 때랑 살 때랑 금액이 달라. 그래서 그 환율의 변동과 그 다음에 수수료가 어떻게 되느냐 또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어디 은행을 이용하니까 어디 은행의 VIP 고객이면 또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해요. 수수료를 50% 할인해주기도 해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실제로 할 때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환율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리하면 결국은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화폐가 뭐다? 돈이다. 그지? 두 번째 환율이 뭐다?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과 바꿀 때 필요한 비율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거 계산하는 건 그냥 수학 비례식과 같다더라.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오늘 들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제 블로그 Q&A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상황에 관련된 질문할 거 있으면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